네, 안녕하세요. 어제 파이데이 우리 니콜락스 박사의 인터뷰하고 이제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에 올라왔던 거 한번 쭉 봤어요. 어, 뭐 이제 그래서 아무튼 쭉 봤는데 그래, 이 사람들은 화폐 혁명가 맞다. 화폐 혁명가 맞다. 이 화폐 혁명에 관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벌써 100한 2, 30년 전에 나온 이제 오즈의 마법사죠.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죠. 남쪽 마녀하고 북쪽 마녀는 다 착하죠. 북쪽 마녀는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남쪽 마녀는 빨간색을 좋아하죠. 착한 사람들이죠. 동쪽 마녀하고 서쪽 마녀들은 악당들이죠. 뭐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화폐혁명가 얘기인데 어제 그 이제 이 말 분명히 이 부분은 화폐혁명이란 얘기를 자기네들이 지금 화폐에 대한 혁명을 하고 있다. 제가 인터뷰 원문 찾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폐혁명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어제 이제 그 네 번째 파이데이였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 중에 빅뉴스는 뭐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는 4,500만 명이 넘는 4,5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가 생겼다. 전 세계에 걸쳐서. 그것도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냥 뭐 뉴스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것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그렇게 계속 나오면서도 1년 사이에 1,000만 명 늘었다. 이건 정말 빅뉴스죠. 4,5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이것도 그냥 단순 4,500만 명이라 그래도 세계 인구가 지금 아르헨티나 인구가 4,500만이에요. 알제리가 4,400만. 그죠? 한국이 한 5,100만 되니까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규모. 그것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한 거죠. 카카오톡보다 훨씬 카카오톡 가입자보다도 훨씬 사람이 많아진 거죠. 카카오톡 시총으로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그래서 뭐 어찌됐건 세계에서 얘네들이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파이코인 보니까 예, 파이 네트워크 뭐 이렇게도 좀 바뀌고요. 파이 네트워크 뭐 다운 좀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바뀌었고 뭐 정말로 그 세계 최초의 이제 그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암호화폐다. 뭐 자기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고 쉽게 채굴할 수 있다. 뭐 정말로 분산돼 있고 모바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거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유저하고 지구 환경에 프렌들리하다. 이런 이제 지금 테마와 맞는 대로 이제 잘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화폐혁명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 4,500만이라는 건 그렇다. 근데 뭐 지난 제가 이제 지금 파이코인 오늘이 7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니까 한번 그동안 했던 거니까 뭐 월가 쪽집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증시 반등은 속임수다.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윌슨 씨가 뭐 그런가 본데 이 사람 지금 아직 약세장이다. 제가 약세장은 뭐라 그랬죠?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진 채로 몇 달간은 있어야지 약세장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지금 20% 이하 밑으로 오지도 않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개념을 이 사람은 잘못됐고 우리는 스탠바인 할배는 맞다. 캠피시 할배는 맞다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자라는 거죠. 아직 약세장 아니다. 캠피시 할배 보기를 기준으로 하면 약세장 오지도 않았다. 슈텐바인슈타인 할배 얘기로 하면 지금 최저점은 끝났다. 4단계까지 끝났고 1단계에서 얼마간 머무르느냐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올라올 때마다 팔아라? 그건 1년 전에 얘기했어야죠. 지금 여기서 뭐 올라올 때마다 팔아라. 물론 뭐 데이 트레이더들한테는 맞을 수 있죠.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왜 이러는가 했더니 이 양반 얘기가 퍼가 13 내지 15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약세장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 아직 퍼 타령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퍼라는 것도요. 퍼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퍼라는 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공식이거든요. 이게 퍼라는 게 그 뭐 최근 그 이 주가를 최근 10년간의 이제 실질 이익으로 나눠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퍼는 퍼하고 주가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X는 Y다. Y는 X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기자님이 잘못하신 건가, 이 양분이 잘못한 건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태까지 스탠바인슈타인 할배랑 그 캠피치 할배한테 배운 대로 지금 오르면 팔아라. 지금은 내릴 때마다 사서 뭐하라지. 약세장이다? 약세장 오지도 않았다. 불트랩이다? 여기 이런 걸 불트랩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올랐다고 불트랩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개념을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코리니, 주디니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인데 자, 블록체인 화폐 혁명이 있고 뭐 또 화폐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은 그 아주 뭐 중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였고 예, 뭐 음모론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죠. 소수의 금융재벌이 다 지배하고 있다. 금융재벌들이 중앙은행을 장악해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신흥국하고 이 서민들이 가난하다. 이게 2007년도에 이 책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한국 칭찬하는 게 있죠. IMF 나왔는데 한국 국민들이 단결해가지고서 아주 예, 단결력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갖고 이 책이 한국에서도 또 받았고 이때만 해도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뭐 사이가 좋을 때라 갖고 이 책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화적인 얘기도 많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화 발행하고 은화 발행하고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융자본가들이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금융자본가들이 유럽은 다 정복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정복을 계속 해갖고 있고 말 안 듣는 대통령들은 다 죽여버렸고 레이건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죽이지는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모든 세계의 모든 위기는 금융재벌들이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원인은 아닐 수 있어도 아주 사건 자체는 아주 재밌게 해놨죠. 이게 이제 화폐 전쟁이고 결국은 이제 중국과 중화 사상과 이제 기존 질서와의 그런 거로 그때는 나왔었죠. 은화, 중국에서 이제 은화 발행해야 된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은 금이나 은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 지도자들한테 미친 영향이 커서 금과 은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이 책은 뭐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블록체인 화폐 혁명, 이건 화폐 전쟁, 화폐 혁명. 지금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재벌들 때문에 신흥국과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라는 사상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사실은 화폐 전쟁까지 가지 않아도 화폐 혁명으로 지금 처리되는 수순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화폐 전쟁이 아니라 화폐 혁명으로 화폐 전쟁에서 걱정했던 문제들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으로 시작돼서 아직 그게 파이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몇몇 남은 코인이 될지는 모르는데 파이코인의 이 혁명가들은 이 북쪽 마녀 남쪽 마녀 착한 마녀들이죠. 이 착한 마녀들은 화폐 혁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애프터 비트코인 혹은 비욘드 비트코인을 넘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사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지금
이 블록체인 산업에 당신네들이 종사하면서 아주 당신을 흥분시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띵타오판 첫 번째가 We are revolutionizing the monetary system. 지금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요.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흥분시켜요. 라고 얘기했고, 니콜라스 박사는 세 번째 얘기했죠. 지금 이런 혁명의 초창기에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흥분시킨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화폐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땡땡땡의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신용이더라 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어느 신불자거든요. 어느 신용불량자가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신용이더라. 신불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은행에 근데 그 신용을 누가 준 신용이라는 거죠. 은행에서 채점한 돈 가진 순붕빈이 얘기한 그 화폐 전쟁의 금융 재벌들의 따까리들이 매긴 점수잖아요. 그래서 신불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성인 중에서 결제성 예금 계좌 뭐 비트코인을 사건 파건 이게 다 은행에다 구자를 터야 되잖아요. 선진국은 이게 89% 90%가 되는데 전 세계는 성인 기준으로 50%다. 애들 빼고. 그러니 은행 구자를 은행에서 사람의 신용을 매기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파이코인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지. 그런데 왜 니네 기준으로 나의 신용을 점수를 매겨. 그래서 신뢰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이었잖아요.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 블록체인에서 다수 사람들이 동의하고 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쉽게 채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전기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채굴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파이코인 노드만 있는 나라예요. 노드만 있는 나라라도 이렇게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중남미니 쭉 깔리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가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모나코도 있고 모로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쫙 이렇게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계좌를 트지는 못하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화폐 혁명이죠. 그래서 은행에 계좌 개설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다. 핸드폰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프리카건 이렇게 후진국에 가면 바깥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4,500만 명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10억 명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이게 파이코인 같은 게 없었으면은 지금 전 세계 사람 성인 기준 50%, 성인 기준 50%. 근데 우리나라나 성인이 더 많지, 중국만 해도 이게 인구 구조가 역항아리 구조로 막 가잖아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니 아프리카니 중남미니 중동이니 이런데 은행 계좌 없는 데는 피라미드형이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인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결제성 예금 계좌가 거진다 없는 거죠. 거진다 없다. 은행에서 아니 너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네 은행 계좌를 왜 터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인 사회에서 이제는
은행에서 정한 신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이런 파이코인 같은 블록체인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파이코인 정말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두 부부의 우리는 화폐 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고, 그게 블록체인 화폐 혁명 중에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승자가 될지 이더리움이 승자가 될지 파이코인이 승자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는 화폐 전쟁에서 했던 거를 전쟁으로 안 해도, 금과 은을 안 사도 금, 은 대신에 블록체인으로 1년 사이에 대안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화폐혁명에 대한 얘기가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했다시피 오즈의 마법사예요. 이게 오즈라는 게 온스잖아요. 1990년도 미국 경제학자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그냥 뭐 영국이나 하고 뭐 만화 영화로 나오고 하지만 이게 근본위 제도와 은본위 제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189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의 이때 막 금이 적잖아요. 금이 적으니까 디플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적으니까 물건값도 싸지고. 그래갖고 금으로 하지 말고 은으로 하자. 그래서 노란색하고 은색이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때만 해도 90%가 농민일 텐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 바랬던 거죠. 이게 화폐혁명, 화폐 제도의 혁명을 근본위에서 은본위제로 바꾸려고 한 거죠. 공화당은 근본위, 민주당은 은본위. 그래갖고 도로시가 있고, 이 사람은 허수아비는 농부를 상징하죠. 농부를 상징하죠. 근데 뭐 경제를 하나도 모르고 돈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허수아비의 꿈은 뇌를 갖는 게 꿈이잖아요. 여기 양철 이 사람은 그거잖아요. 심장을 갖는 게 꿈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름 손재주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막 기계가 들어오면서 자기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갖고 어디 가서 원망도 못하고, 기계가 내 일자리를 뺏어갔으니까 기계를 두들겨 패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공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심장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민주당은 은본위 제도를 하고 공화당은 근본위 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새가슴일에서 감히 권력, 금융 재벌가들한테 찍힐까봐 은본위 제도를 하자라고 말을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자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걸 하고 있죠. 처음엔 빨간 신이지만 이게 여기가 이제 그 미국 이후 여기가 허드슨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니콜라스 부부를 착한 동쪽 마녀, 서쪽 마녀라고 그러는데, 이 동쪽 마녀, 서쪽 마녀는 다 착한 사람들로 나오죠. 미국에서 동쪽이라는 건 허드슨 강, 이 허드슨 강이거든요. 맨하탄이 있는 허드슨 강 동쪽은 권력자들이 사는데, 허드슨 강 돈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허드슨 강 서쪽은 이제 자기네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다 이 서쪽에 위스콘신, 오하이오, 도로시는 이제 캔자스, 이런 촌 사람들이 사는데,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쪽이 이제 요즘은 이쪽이 공업이 민주당이지만 예전에 이쪽이 다 민주당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즈는 에메랄드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인지 말씀드릴게요. 윙키의 나라, 문쿠킨의 나라, 쿼들링의 나라, 길리킨의 나라로 오즈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 씨를 제외한 다 마녀들이 다스리는데, 여기서 오즈의 나라 에메랄드 씨는 노란 벽돌길, 노란은 금이죠. 근본위 제도.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이 초록색이다. 그리고 에메랄드로 돼 있다. 왜 그렇죠? 미국 들어가면 공항에서 그린 카드 그래갖고 완전히 뭐 달러? 초록색이죠. 돈 전부 초록색. 그린 카드, 미국 영주권, 이런 것들이 다 초록색 옷을 입고 지금 백악관 있는 데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악관하고 뉴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쿠킨의 나라는 동쪽에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클리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집과 사람들의 피부가 모두 파란색이다. 뉴욕 주의 깃발색은 파란색이죠.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그랬는데 이제 나쁜 마녀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깔려 죽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은색 구두를 신게 되는 거죠. 근데 윙키의 나라는 이제 서쪽이고, 서쪽에 있고, 이쪽의 색상은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죠. 공화당이고, 이제 공화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랬는데,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나라는 보라색. 착한 마녀가 다스리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오즈의 대왕이 이 도로시 이마에 있는 착한 마녀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마에 있는 키스 자주국을 보고 못하죠. 건드리지는 못하죠. 남쪽 마녀도 착하죠. 빨간색 좋아하는 아름다운 굴린다가 통치하죠. 위는 보라색, 아래는 빨간색. 그래서 아마 이 파이코인도 보라색으로 한 것은 착한 마녀를 상징하는 화폐 개혁. 결국은 저기 북쪽 마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북쪽 마녀가 너는 저기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라 이라고 북쪽 마녀가 다 하고 나중에 마무리는 남쪽 마녀로 끝나는 게 이제 오즈의 마법사인데, 이게 그냥 마법이 아니라 화폐 근본위 제도와 음본위 제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나쁜 미국에서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두 번 다 하는 사람이 이제 나쁜 동쪽 나라 마녀고, 겁 많은 사자는 이 사람은 민주당이고 국무장관도 했는데 계속 대통령 대선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민중들이 좋아했는 사람인데, 같은 민주당이면서도 이렇게 금융재벌하고 이렇게 딱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지만 겁 많은 사자가 이 사람이죠. 뉴욕주 깃발이 파란색이고 에메랄드 타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먼치킨 마을은 이제 북쪽 마녀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 차크라 빨주노초 파남보에 다 보라색으로 파이코인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뭐 근본위 제도다, 음본위 제도다,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착한 마녀들 다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화폐인데,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암호화폐 이런 막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런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세련된 분들이죠. 그래갖고 이 서쪽 마녀, 미국의 25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참 이 사람이 아주 가서 오즈의 마법사가 가서 죽이고 오라 그러죠. 오즈의 마법사는 뭐냐면 밤의 대통령. 그 당시 마커스 알론조 한자,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모든 정책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정책을 반대하는 이거를 죽이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 영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그러니까 참 근본위 제도에서 음본위 제도로 바뀌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결국은 음본위 제도로 가지도 못했고 신용 본위 제도로 갔고, 그리고 화폐 전쟁을 예상했지만 화폐 전쟁이 되지 않았고 화폐 혁명으로 가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왔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계속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화폐 혁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처음부터 은행 계좌를 틀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게 하겠다라는 이 부부들이 한 게 지금 인구가 이렇게 벌써 파이오니어가 4,500만 명이 되고, 오즈의 마법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파이의 마법사 2명, 착한 마녀 남쪽, 보라색을 좋아하는 북쪽 마녀, 빨간색을 좋아하는 남쪽 마녀, 이 두 마녀가 세상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오즈의 마법사예요. 네,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이 두 부부가 썼기 때문에 한번 경제학적 측면에서, 화폐 금융론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